베이지안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베이지 정리라는 것은 두 확률 변수 A, B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를 말합니다. 사전 확률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확률입니다. PA 또는 PB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PA라고 한다면 특정 사건 B가 일어나기 전의 확률로 관측자가 관측 전에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후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PA 바 B라고 하는 것은 사전 확률 PA와 가능도도 조건부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데 B 바 A라고 해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도 발생할 확률, 이것이 주어지게 되면 관측값을 얻은 후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B에 대한 사후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불확실성을 계산해야 되는 대상, B가 관측하여 알아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을 때 A의 확률은 B가 관측된 후 사전 확률에서 사후 확률로 변화하게 됩니다. 베이지 정리 기반의 지도학습 분류 모델로 나이브 베이즈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지 정리에 관한 식을 보도록 할까요? 식을 보게 되면 여기 사후 확률이 나와 있죠. 사전 확률 PA 그리고 가능도라는 것을 곱해서 PB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PA 바 B라고 하는 것은 B가 주어진 경우 A의 사후 확률, 그리고 B 바 A라는 것은 A가 주어졌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것을 가능도라고 하고요. PA라고 하는 것은 A의 사전 확률이고 PB는 B의 사전 확률로서 증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사후 확률은 B의 사후 확률 곱하기 A의 사전 확률 나누기 B의 사전 확률로 정의되는 것이 베이지 정리죠. 자, 영상이 있는데요. 이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한번 시간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베이지 정리에서 전체 확률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확률의 법칙에 대한 그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그림 하나를 완성하시면 아주 쉽게 확률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건 A의 I가 서로 베타적이고 완전할 때 A의 I와 A의 J라고 하는 두 사건은 그 교집합이 없는 상태, 즉 베타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A의 I와 A의 J라는 것에 대해서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 완전한 하나의 표본 공간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 있는 A를 확률을 구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PA1과 PA2를 더하게 되면 또 1이 되겠죠.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A하고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사건이고요. 자, 그렇다면 조건부 확률이죠. B라는 상황 하에서 A1이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 좀 정리를 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 보시게 되면 A하고 B라는 두 개의 상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집합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B라는 상황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은 PB, B의 확률 분의 여기가 A하고 B의 교집합이죠. A와 B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P, A 교집합 B라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과 PB가 곱해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라는 것은 B 교집합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은 A 상황 하에서 B가 발생하는 확률 곱하기 PA로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조건부 확률 B 교집합 A1의 확률을 PB로 나눈 것이다. 이쪽 보시면 지금 PA 교집합 B라고 나온 부분을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PB 교집합 A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PB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PB 교집합 A라는 것은 P A 상황하에서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 곱하기 PA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A1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상황 하에서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 곱하기 A1의 확률 그리고 그것을 PB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B 상황하에서 A1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이 A1 상황하에서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 곱하기 A1의 확률 나누기 B의 확률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앞에서 저희가 봤었던 베이즈 정리 그대로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전개를 하면 우리가 PB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의 교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A1과의 교집합이 있고 A2와의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쓰게 되면 B와 A1의 교집합 더하기 B와 A2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교집합에 대해서도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것으로 PB를 바꿔서 쓰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이죠. 자, 그러면 A가 두 개가 아니라 N개일 경우 B 상황에서 A1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표시하자면 위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죠. i는 1부터 n까지 라고 하고 A의 i가 발생한 상황에서 B의 조건부 확률 곱하기 PI의 확률을 누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든 이런 형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죠. A1, A2, A3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0.5, 0.3, 0.2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얘는 PA1, PA2, PA3
A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PB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A하고 B하고 교집합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0.001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B와 A1의 교집합, 그것에 대한 확률이고요. 0.02라고 나와 있는 것은 B와 A2의 교집합의 확률이고요. 0.03은 B와 A3의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본다면, 자, 저희들이 A1, A2, A3 세 가지 베타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A1에 대해서 위에 분자, 그리고 이제 분모 쪽은 A1, A2, A3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잘 보세요. A1 상황 하에서 B가 발생할 확률, 이게 뭐냐면은 여기 0.01이에요. 그리고 0.02는 A2 상황 하에서 B가 발생할 확률, 0.03은 A3 상황 하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A1, A2, A3라고 했잖아요. 자, 수치를 넣어 본다면 여기 0.01 곱하기 0.5, 0.01 곱하기 0.5 동일한 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0.02 곱하기 0.3, 0.03 곱하기 0.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쭉 풀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0.2941이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A1에 대해서 해봤지만 A2에 대해서 할 때는 여기가 A2로 바꾸면 되고요. A3에 대해서 할 때는 여기가 A3로 바뀌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것을 찾는 것을 좀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약사에서 환자가 특정 병에 걸린 상태인지 확인하는 시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좀 많이 했죠. 그 병에 걸린 환자에게 시약을 테스트한 결과 99%의 확률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어떤 환자가 이 시약을 테스트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이 환자가 그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병에 걸렸는데 양성일 확률,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병에 걸린 환자일 때 양성 반응률은 0.99, 여기 99%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질문이 무엇이냐면 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시약을 테스트한 결과 양성이래요. 그러면 그때 이 환자가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즉, 양성인데 병에 걸렸을 확률, 이걸 묻는 거죠. 양성 반응인데 병에 걸린 환자의 확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즈 정리에서는 내가 불확실성을 계산해야 되는 대상과 관측해서 알아낼 수 있는 대상을 또 구분해 주셔야 돼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죠? 양성, 음성 이런 건가요? 아니면 병에 걸렸다 아닌가요? 병에 걸렸을까 아닐까 이거죠. 이게 지금 불확실한 거죠. 양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계산해야 되는 대상, 또 관측해서 알아낼 수 있는 대상, 이것을 또 찾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에요. 불확실성을 계산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 A1, A2 지금은 병에 걸렸느냐 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두 가지니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것이 A1, 병에 걸리지 않은 것, 병 없음이 A2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양성인가 아닌가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여기에 있는 확률 4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병은 전체 인구 중 걸린 사람이 0.2%인 희귀병. 그러니까 병에 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0.002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1과 A2를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A2는 1 빼기 0.002 해서 0.9998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시약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5%다. 그러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시약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 5%니까 여기가 0.05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병에 걸린 환자에게 시약을 테스트한 결과 99% 확률로 양성을 보였다고 했으니까 여기 0.99 채워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채워 놓고 나서 이제 식을 생각해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PB가 두 가지 상황, A1과의 교집합, A2와의 교집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숫자로 넣게 되면은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환자가 이 시약을 테스트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 환자가 그 병에 걸려 있을 확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병에 걸림 0.99 요거 이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B 상황 하에서 A1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게 되면 0.99 곱하기 0.002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0.99 곱하기 0.002 더하기 0.05 곱하기 0.998 이렇게 전개되고 구해보면 0.038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8%라고 할 수 있죠. 확률로 따지면 0.038,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3.8%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합 확률과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단 모든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표기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사건 X, Y에 대해서 콤마로 나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률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두 사건에 대해서 곱의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X에 대해서 Y가 발생한 상황 하에서 X가 발생할 확률, 조건부 확률로 표기를 하고요. 곱하기 Y의 확률로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X와 Y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 나누기 Y에 대한 확률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PY, PY가 서로 지워지게 되고요. PX, Y는 X와 Y의 교집합의 확률로 바뀌게 되고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X의 확률 곱하기 Y의 확률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즉, 결합 확률은 X에 대한 확률 곱하기 Y에 대한 확률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합 확률과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베이즈 정리라는 것은 나이브 베이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이브 베이즈는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 모델이에요. 그래서 범주형인 종속 변수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 범주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레이블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이 A인 데이터가, 그럼 범주 중에 하나가 A라는 소리고요. 특징 X와 Y를 동시에 가질 확률. 자, 그러면 A는 전체 레이블 중 하나고, 데이터가 특징 X를 가질 사건과 특징 Y를 가질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이때 표기를 보시면 A라는 것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X, Y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X하고 Y가 둘이 동시에 발생했을 상황 하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죠. 자, 그리고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이것을 쓰게 되면 A가 발생했을 상황 하에서 X하고 Y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의 확률 나누기 X와 Y가 동시에 발생했을 확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위에 있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눠 쓸 수 있겠죠. 이것은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으로 이 위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바꿔서 쓰게 되면 A가 발생했을 상황 하에서 X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했을 상황에서 Y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의 확률 나누기 X의 확률 곱하기 Y의 확률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도 하나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 적용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결제, 투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동시에 갖는 메일이 스팸일 확률에 대한 식을 구해보자. 단 메일이 광고, 결제, 투자라는 각 키워드를 가질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팸 메일일 확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발생했을 상황 하에서 스팸일 확률이에요. 표기를 해보면 광고, 결제, 투자라는 것이 발생한 상황 하에서 스팸일 확률이죠. 그리고 앞에서 저희들이 본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곱의 형태로 각각 표기하고 마지막에 스팸 확률을 곱해주죠. 그리고 나누는데 세 가지 확률, 광고에 대한 확률, 결제에 대한 확률, 투자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에 대해서 해석을 써놨어요. 스팸 메일이 광고라는 키워드를 가질 확률, 스팸 메일이 결제라는 키워드를 가질 확률, 스팸 메일이 투자라는 키워드를 가질 확률과 스팸 메일의 확률, 그리고 메일에 광고 키워드를 가질 확률, 결제 키워드를 가질 확률, 투자 키워드를 가질 확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독립을 가정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